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장터에는 삼보라는 지게꾼 청년이 살았습니다. 삼보는 매일같이 지게를 메고 남의 집 짐을 날라주는 일을 하였지요. 이에 삼보야, 오늘은 면성박신의 집으로 가보거라. 알았구먼요. 꼭지 어른 삼보는 지게를 메고 면성박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지나 부엌 앞으로 들어갔지요. 부르셨어? 삼보 왔는가?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구먼. 어서 날 따라오시게 삼보는 안성댁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안성댁의 엉덩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아주 춤을 추고 있었지요. 이복의 삼보, 어서 지게 좀 내려놔 보시게. 창고로 들어가자 안성댁이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삼보는 지게를 내려놓았지요. 그러자 안성댁이 삼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엉큼한 미소를 지으며 바짝 달라붙었지요. 아니, 그러다 누가 오면 어쩌려고 그려. 아니, 내가 오늘 자네를 왜 불렀겠는가? 영감님이 출타를 하셔서 오늘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 자네를 부르지 않았겠나? 안성댁은 말을 마치자마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 불이 막 붙으려 하였는데 밖에서 갑자기 박영감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성댁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야? 그러자 깜짝 놀란 안성댁이 사색이 되어 얼른 옷을 챙겨 입었지요. 그리고 막 창고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어느새 박영감이 바로 창고 앞에 와 있었지요. 아니, 안성댁 창고에서 뭐 하다 말고 나오는 것이야? 창고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구먼요. 아니, 그런데 머리에 지푸라기는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그러자 당황한 안성댁이 언급결에 말했지요. 아, 뭘 좀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쥐새끼 한 마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리하여 그 쥐새끼를 잡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먼요. 안성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영감은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감님. 아니, 너는 또 창고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아, 글씨지도 쥐새끼 한 마리 잡고 있었구먼요. 아니, 뭔 놈의 쥐새끼를 아무도 없는 창고에 들어와 연놈이 잡는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내 놈은 내 집에 무슨 일로 온 것이야? 그것이 지가 불렀구먼요. 마당에 있는 대솥에 구멍이 나서 삼보 보고 떼워오라 부른 것입니다요. 그럼 얼른 솥을 메고 대장간으로 갈 일이지 벌건 대낮에 창고에 들어와 옷 벗고 쥐를 잡는단 말이냐? 삼보는 얼른 지게를 메고 마당으로 달려가 대솥을 지게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대장간으로 달려갔지요. 에잉, 쯧쯧. 그저 잠시만 자리를 비우면 달라붙는구먼. 달라붙어 대장간에서는 삼보가 가져온 가마솥 구멍이 떼워지자 대장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삼보야, 남자는 구멍 조심해야 하느니라. 구멍 때문에 신세 조진 사람들이 많단다. 알았구먼요. 어르신 삼보는 얼른 가마솥을 지고 박영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안성댁이 달려 나왔지요. 가마솥 빵구는 떼온겨? 떼었지라 그래. 수고했구먼. 헌디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줄 수는 있겠지? 아니, 박영감 나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또 어떻게 그런단 말이요? 아, 박영감 나리는 초저녁부터 골아 떨어지니 괜찮요. 아, 그러다 또 들키면 이젠 경을 칠 것이오. 그러니 포기하더라고. 아따, 참말로. 그러다 거미줄 치겄어. 야, 그러지 말고 이따 꼭 들려봐. 알겠지? 삼보는 어물쩡지게를 메고 박영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지 어른 집으로 향했지요? 이야, 삼보야. 또 안성댁하고 하다가 박영감한테 걸렸다면서? 아니, 꼭지 어른이 그것을 어떻게 안대요? 야, 이놈아. 박영감 입이 어디 보통 입이냐? 벌써 옆마을까지 소문이 다 나불었다. 아따, 참말로 박영감 입에는 나팔이 달렸는가 보네요. 어찌 그리 잘도 떠들고 다닌대요? 그나저나 조심해라. 박영감이 현장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다더라. 알겠구먼요. 박영감이 벼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삼보는 그날 밤 안성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안성댁이 삼보를 찾아왔지요. 아니 삼보야, 어제는 왜 안 온 것이여? 아, 못 들었어. 박영감이 노리고 있다는 말을. 아, 그래도 내가 말했잖여. 박영감은 초저녁부터 골아 떨어진다고. 왜 이렇게 나를 뜬 눈으로 나를 새게 만드냔 말이여. 아, 내가 안 오면 일찍 자야지. 날은 왜 새고 그려? 요새 내가 싫어진겨?
얼마 전에는 듣다 보니 풍산댁하고 고추밭에서 나왔담서? 이젠 풍산댁으로 갈아탄겨? 어메, 참말로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아, 풍산댁이 따놓은 고추 가지러 오라 해서 고추 가지러 갔구먼 닭고추만 가져온 것이 맞아? 풍산댁한테 고추를 심은 것은 아니고? 아따, 참말로 별소리를 다 가는구먼. 아, 나, 시방, 바빠. 얼른 일하러 가야 해. 삼보는 얼른 지게를 메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내 감이 틀림없구먼. 저놈이 딴년하고 또 눈이 맞은겨. 온 동네 과부들은 저놈이 가만두질 않는구먼. 벌써 몇 명째냔 말이여. 내가 11번째니까 풍산댁은 12번째가 아니냔 말이여. 에이, 쯔쯔. 마음 같아서는 팍 때려주고 싶어도 저놈만한 물건도 없으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게르기구먼. 게르기어 안성댁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꼭지어른 저 왔습니다요. 그래, 오늘은 허참봉 댁으로 가보거라. 헌디 내 말 명심하고 고놈의 뿌리 좀 조심하더라고. 알았구먼요. 삼보는 허참봉 집으로 냉큼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풍산대기 삼보를 보자마자 소매를 잡고 모퉁이로 잽싸게 데려갔지요. 아니, 삼보야. 나하고 만나는 것을 누구한테 말한겨?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려? 아니, 그럼 안성댁이 어떻게 아느냔 말이요? 아, 그거야. 우리가 고추밭에서 나오는 것을 안성댁이 봤다고 하더라고. 정말이야? 아, 어젯밤에 안성댁이 나를 찾아와서는 삼보 어딨냐면서 얼른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안성댁은 계속 만날 것이요? 아, 내가 만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안성댁이 쫓아다니는 걸 낸들 어쩌란 말이요? 아, 그거야. 삼보가 안 만난다고 하면 되자녀. 삼보가 단칼에 자르지 못하니까 안성댁이 계속 달라붙는 것 아니겠어? 아, 나도 그런 말을 안 한 것은 아니제. 그래도 달라붙는 것을 낸들 어떡하란 말이요? 그나저나 오늘 할 일은 무엇이요? 오늘 마님께서 방에 새로 들일 자개, 괴짝을 하나 보러 가실 것이야. 그럼 괴짝만 하나 지고 오면 되는 것이요? 아, 그랴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출타 준비를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삼보 왔는가? 네, 마님, 대령했습니다요. 그럼 어서 따라오너라. 삼보는 참봉 마님을 따라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고른 괴짝을 지게에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괴짝을 메고 언덕길을 오르다 보니 삼보의 얼굴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늘에서 잠시 쉬어 가자꾸나. 네, 마님 삼보가 지게를 내려놓자 참봉 마님이 삼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삼보의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아이고 괜찮습니다요 마님. 이놈 옷소매로 닦아도 되는구먼요. 가만히 있어보거라.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구나. 마님은 삼보 얼굴에 땀을 천천히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삼보 얼굴을 천천히 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삼보야, 듣기론 내가 과부들에게 인기가 많다 들었다. 정말 그런 것이냐? 아이고, 마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신대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인기가 있겠습니까요? 듣기로는 이 마을에 내 물건만한 것도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아이고, 마님, 별소리를 다 하십니다요. 그렇지. 그저 떠도는 소문인 게지. 맞습니다요, 마님. 어쨌든 내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으니 오늘 밤 풍산댁이 잠들거든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아니, 마님, 지가 어떻게 마님을 올라탄단 말이어요? 단지 내 너에 대한 소문을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이니 쓸데없는 생각을 말거라. 일단 알겠습니다요, 마님. 헌데 참봉 어른은 오늘 밤 집에 안 계신감요? 참봉 어른은 한양에 가셨는데 달포는 있어야 돌아온단다. 아, 그러셨구먼요. 그늘에서 땀을 닦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마님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보도 지게를 메고 마님의 뒤를 따라갔죠. 이것을 안방으로 들이거라. 알겠습니다. 요 삼보는 괴짝을 들어 마님이 묵는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자 풍산댁이 또 삼보 옷소매를 잡고 모퉁이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야, 삼보야. 오늘 밤 마님이 잠이 들거든? 내 방으로 올 수 있지? 아니, 그러다 마님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려? 아, 그러니 안 들키게 마님이 잠들었을 때 만나야지. 삼보는 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삼보는 후다닥 꿩 먹고 알 먹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럼 집은 불안하니 물레방앗간에가 있더라고. 물레방앗간? 아, 그랴. 그럼 그렇게 허근할 밤이 되자 풍산댁은 물레방앗간으로 가고
삼보는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저 왔습니다요. 그래. 들어오너라. 삼보는 방문을 살포시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속옷만 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시작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삼보는 한참 열심히 하다 말고 뭔가를 보았습니다. 아니 마님 배꼽 아래점이 어찌 별을 닮았네요. 그것도 북두칠성을요? 그것은 내 복점이라 한다. 아, 그렇구먼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밤하늘이 무척 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삼보가 나가고 마님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과부들이 왜 삼보만 찾는지 마님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늦는 것이야. 한편 물레방앗간에서는 풍산댁이 삼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벌써 몇 시각이나 흐른 것이여. 이러다 날 새겠네. 날 새겠어. 그렇게 풍산댁이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삼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이야. 아 깜빡 잠들었다가 늦었구먼. 아 기다리다 날 새는 줄 알았어. 얼른 혀삼보는 또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 삼보는 힘이 넘쳐나고 있었지요. 그래 이거지. 이래서 삼보 하는 것 아니겠어. 풍산댁은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꼭지 어른이 삼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삼보, 아직도 자느냐? 꼭지 어른 목소리에 잠에서 깬 삼보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꼭지 어른. 항상 일찍 나오던 내가 오늘은 어쩌다 늦잠을 잔 것이야. 지가 좀 피곤했었나 봅니다요. 앞으로는 제때제때 나가겠구먼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호판대감 댁으로 가보거라. 아니, 호판대감 집이라면 그 집에는 노비들도 많은데 어찌 저를 부르신단 말입니까요? 보, 나라실이라는 높으신 양반들 속을 우리같이 천한 것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저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그럼 다녀오게 구먼요 삼보는 지게를 메고 호판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호판대감의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하였지요. 삼보도 호판대감의 집은 처음 들어가 보았습니다. 권세가 하늘처럼 높은 호판대감의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었지요. 삼보가 호판대감의 집으로 들어서니 성주댁이 얼른 나와 삼보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삼보야, 어찌 내게는 기별을 앓는 것이야? 밤마다 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먼. 아, 나도 요새는 일 때문에 많이 바빴구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몇 달씩이나 나를 내팽개치냔 말이오. 그러지 말고 종종 나 좀 찾아줘.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이오? 아, 그랴. 오늘 아씨가 몇 달 동안 큰 집으로 떠나는데 아씨 물건을 치고 가면 되는 구먼 헌디. 이 집에는 노비들도 많은데 어째 나를 부른 것이오? 아, 그거야. 내가 일부러 부른 것이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삼보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삼보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부른 것이여 그랬구먼. 헌디, 아씨는 무슨 일로 몇 달씩이나 큰 집에 가 있는 것이오? 큰아버지가 병이 깊은데 자식이 없다 보니 아씨가 보고 싶다고 현나벼 그랬구먼. 알았으니 어서 아씨 짐이나 내줘. 헌디, 삼보야, 다녀와서 꼭 내게 와야 해야. 알았지? 알았으니까 어서 아씨 짐이나 내주더라고. 성주댁은 아씨 방에 들어가 짐을 잔뜩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삼보는 아씨 짐을 지게에 실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아씨가 단장을 곱게 하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씨를 처음 본 삼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희고 고운 얼굴이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습니다. 삼보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는데 얼굴까지 붉어져 있었지요. 내가 오늘 내 짐을 메고 갈지겠군이야. 그렇습니다. 요, 아씨, 그래, 알았다. 어서 날 따르거라. 네, 아씨 삼보는 지게를 메고 아씨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삼보는 가슴이 무척 설렜지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야.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구먼. 삼보는 아씨를 보면서 속으로 감탄 또 감탄을 하였습니다. 삼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지요. 그렇게 삼보는 아씨에게 한눈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씨와 삼보가 한참을 가다 보니 산길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파른 언덕길을 계속 오르다 보니 삼보는 아랫배가 무척 아팠지요. 뒤가 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자 삼보가 아씨에게 말했지요. 아씨, 잠시 뒤 좀 보고 가면 안 될깝쇼? 천천히 가고 있을 테니 어서 보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지가 얼른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요삼보는 지게를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 얼른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일을 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아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깜짝 놀란 삼보는 후다닥 달려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씨는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고 왈패들 서너시 아씨를 잡으려 내려가고 있었지요. 이놈들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아니, 웬 놈이 또 있었느냐? 잘됐다. 이놈, 여봐라, 저놈도 같이 잡아가자꾸나. 언덕을 내려오는 삼보를 왈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삼보는 뛰어올라 무릎으로 왈패들의 가슴을 찍어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왈패 2명도 순식간에 기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왈패들을 모두 쓰러뜨린 삼보는 얼른 아씨에게 달려가 보았답니다. 그러자 아씨는 언덕에서 구르는 바람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지요. 아이고, 아파. 다리가 부러졌나 봐. 움직일 수가 없네. 아씨는 무척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쩌다 일이 되었는가며. 갑자기 왈패들이 나오는 바람에 도망치다 언덕 아래로 굴렀느니라. 삼보는 얼른 아씨의 몸 상태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종아리 뼈가 꺾여 있었지요. 아씨 종아리 뼈가 부러졌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셔요. 삼보는 얼른 일어나 주변에서 반듯한 나뭇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나뭇가지를 꺾어와 부러진 아씨 다리에 대고 뼈를 반듯하게 잡아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 칭칭 감아 주었습니다. 아씨, 이 임시로 조치는 했으니 이대로 뼈만 잘 붙으면 괜찮을 것이구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야? 지가 이래봬도 한때는 군대에서 특무반이었고. 구먼요, 특무반이 뭐야? 아씨가 관심을 갖고 물어오자 삼보는 신이 나 말했습니다. 특무반이란 적진에 침투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요. 그래서 특무반은 모두 무술을 잘합니다. 그래서 왈패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럼요. 지가 군 무술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구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임무를 하는 사람들은 부상이 부지기수 있지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큰 부상을 입어도 웬만한 응급 처방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삼보의 이야기를 들은 아씨는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데다 또 바로 눈앞에서 삼보가 산적들 여럿을 순식간에 때려잡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씨 눈에는 삼보가 무척 특별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왜 지게꾼 일을 하는 것이야? 아씨 물음에 갑자기 삼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삼보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지한테 가족은 홀로 된 어머님 한 분뿐입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거동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군을 나와 지금은 어머님 병간호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 삼보 이야기를 들은 아씨는 삼보의 효심이 무척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보가 달리 보였지요. 삼보야, 내 다리가 부러졌으니 내가 나 좀 업고 가줘. 아씨 말에 삼보는 깜짝 놀라 아씨 보았습니다. 아니, 아씨, 지가 어떻게 아씨를 업는단 말이어요? 아니, 그럼 나를 산속에 놔둘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가 어떻게 아씨를 업을 수 있단 말이어요? 삼보는 하는 수 없이 지게는 숨겨두고 아씨를 업었습니다. 그러자 아씨의 부드러운 살결이 그대로 느껴졌지요. 그러자 삼보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씨가 두 팔로 삼보의 목을 쏙 감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삼보는 심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새 아씨는 삼보 등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집에 도착해서야 눈을 떴지요. 삼보는 아씨를 내려주고 다시 산으로 돌아와 한밤중에 아씨 짐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아니, 삼보야, 뭔 일이 있는 것이야? 어째 안색이 안 좋구나. 아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디로 갈깝쇼? 오늘은 면성 박씨네 집으로 가보거라. 어째 근래 들어 면성 박씨가 자주 찾는구나.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삼보는 어깨가 축 처져 면성 박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안성댁이 달려나와 삼보를 끌고 창고로 들어갔지요. 어서혀. 박영감이 좀 전에 장에 가셔서 2시각을 지나야 올 것이구먼. 안성댁이 아무리 재촉을 해도 삼보는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여. 빨리 하질 않고. 시간 없어야 삼보가 고개만 쳐박고 가만히 있자. 안성댁이 안달이나 자꾸 재촉을 하였죠. 헌데 안성댁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2년 전년 만나다 보니 그리 좋더냐? 이젠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야? 안성댁은 화가 나 울면서 창고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삼보도 창고를 나왔지요. 아씨 생각에 빠진 삼보는 안성댁의 유혹에도 감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꼭지어른이 허참봉 집으로 가보라 하였지요. 그리하여 삼보는 터벅터벅 허참봉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풍산댁이 달려나와 삼보를 끌고 얼른 자기 방으로 데려갔지요. 얼른혀. 지금 집에 나밖에 없어. 풍산댁이 다 벗고 알몸을 보여도 삼보는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요? 어서 하지 않고 시간 없어. 야 풍산댁도 결국 꼼짝도 하지 않는 삼보 때문에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새 참봉 마님이 문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일은 하지 않고 방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 참봉 부인은 풍산댁 방문을 벌컥 열어 제꼈습니다. 그러자 삼보가 방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벌건 대낮부터 뭔 짓들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삼보 너 말이다. 아무나 그러고 다니면 되겠느냐? 화가 난 참봉 마님은 풍산댁을 매질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삼보는 참봉 마님이 불러가 보았지요. 날 따라오너라. 삼보는 참봉 마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작은 기와집 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삼보야, 나는 내가 2년 전년 만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니 내가 이 집을 내게 줄 터이니 너는 앞으로 이 집에서 살 거라. 그리고 이 집은 나 외에 다른 년이 절대 들락거려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삼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야? 이 집이 마음에 차지 않느냐? 마님은 삼보 품으로 푹 안겼습니다. 그런데도 삼보는 요동이 없었지요. 아니, 왜 그러는 것이야?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참봉 마님을 뿌리치고 집을 나온 삼보는 언덕에 올라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두둥실 뭉게구름이 떠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뭉게구름 속에는 아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씨, 다음 생에는 제가 꼭 양반으로 태어날 것이구먼요. 그래서 당당히 아씨 앞에 나타날 것이어요. 삼보는 자신의 신분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아씨는 상상 속 세상에서만 사랑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삼보는 아씨를 생각하다 푸른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참봉 부인은 삼보에게 수업이 만나줄 것을 요청해 보았지만 삼보는 굿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풍산댁을 쫓아냈다고 내게 지금 시위를 하는 것이야. 뭐야? 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 더 이상 삼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참봉 마님은 삼보를 관아에 고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참봉의 돈을 훔쳐 기와집을 샀다는 것이 참말이냐? 관아에 잡혀온 삼보에게 사또가 물었습니다. 지는 남의 것을 절대 훔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놈 명으로 이렇게 버젓이 집문서가 있는데 어디서 발뺌을 하는 것이냐? 네, 놈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런 기와집을 산단 말이냐? 삼보는 참봉 마님이 고발한 것을 알면서도 참봉 마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삼보는 꼼짝없이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호판 대감님 따님의 목숨을 구해주고 보답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는 것을. 아씨가 아니었다면 나까지 호판 대감께 경을 칠 뻔하지 않았느냐? 삼보는 사또의 말을 듣고 아씨가 삼보를 꺼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삼보는 관아를 나오면서 너무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씨가 자신을 꺼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새 삼보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보는 아씨에게 감사하단 말이라도 전하고 싶어 호판대감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헌데 삼보는 호판대감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씨까지 난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삼보는 한참을 아씨 집 밖을 살피다가 밤이 되어서야 허참봉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러자 허참봉과 마님이 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갑자기 나타난 산보를 보고 허참봉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있었죠. 아니, 내가 죄가 없다니? 그렇게 큰 기와집을 내가 무슨 수로 샀단 말이냐. 마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참봉 어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보가 말했죠. 참봉 어른, 지가 오다가 북두칠성을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는지 말씀드릴까요? 그러자 마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기겁을 하는 것이었죠. 여보, 영감, 더 들을 것도 없소.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참봉 마님은 참봉 어른의 손을 잡아 끌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삼보가 방문을 향해 말했지요. 참봉 날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지가 다시 와서 북두칠성을 어디서 보았는지 말씀드리겠구먼요. 참봉 마님이 기겁을 하는 것을 보니 참봉집을 나오면서 삼보는 무척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참봉 마님이 동이 트기도 전에 삼보를 찾아왔지요. 아니, 삼보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쓰겠느냐? 아니, 그럼 마님께서도 거짓말로 저를 고발은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밭이라도 하나 떼어줄까? 지는 매일같이 참봉 어른을 찾아갈 것입니다. 요네가 이렇게 손을 싹싹 빌잖니. 그러니 이제 제발 좀 멈추거라. 삼보에게 코가 꿰인 참봉 마님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삼보가 말했지요. 일단 쫓아낸 풍산댁을 다시 들이시고 풍산댁 세경도 2배로 올려주시면 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그래, 알았다. 내 곧바로 풍산댁을 다시 부르고 세경도 2배로 올려주마. 그리고 풍산댁한테 사죄의 의미로 밭대기도 하나 떼어주시지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럼 이제 되었느냐? 그리하여 풍산댁은 다시 참봉집으로 들어가 세경도 2배로 받고 밭대기도 하나 꽁으로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웬 여인이 삼보를 찾아왔습니다. 삼보 총각 계시오? 어떻게 오셨는감요? 저는 호판 대감 따님께서 보내서 온 의녀입니다. 삼보 총각 어머님을 치료하고 간병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의녀 말에 삼보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씨가 자신의 어머님을 위하여 의녀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또 다음 날이 되니 웬 건장한 사내가 삼보를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나는 호판 대감 따님께서 보내서 온 훈련 교관이요. 삼보 청년을 무과시험에 합격시키라는 아씨의 명을 받고 왔소.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내년에 있을 무과 시험을 준비할 것이요. 삼보의 눈에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앞날까지 챙겨주는 아씨가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아씨, 어찌 보잘것없는 지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신단 말입니까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 아씨 삼보는 무술훈련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과부들도 이제는 만나지 않았지요. 사실 과부들도 삼보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밤이 외롭고 길다 보니 과부들이 먼저 삼보를 찾았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삼보 가슴속에 아씨가 들어온 후로는 삼보에겐 오로지 아씨뿐이었답니다. 삼보는 훗날 국방을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삼보와 아씨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의 장벽을 넘을 순 없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아씨 집에는 항상 해바라기 꽃이 활짝 펴 있었지요. 삼보는 해마다 아씨 집을 지나며 해바라기 꽃을 보았습니다. 해바라기 꽃말은 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말하지요. 옛말에 무산지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의 양왕이 무산에서 꿈의 신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으나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한 데서 비롯된 말이랍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이지요. 삼보와 아씨의 사랑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